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한민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는 게 좀 민망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잠깐 있었던 강의들도 연기되고 취소되고 이 정도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 내가 무력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느껴질 땐 대체 뭘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실행하고 있는 이 3가지 행동 수칙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모든 사인님들께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민하고 성격 급한 제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 행동들이라 아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죠. 몸과 마음을 보호해야 됩니다. 건강에 관한 지침은 매일 뉴스로도 접하고 메시지로도 많이 받으실 테니까 오늘은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실행하면 즉시 효과를 보는 3가지 행동 수칙. 첫 번째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람마다 다 뻐꾸기 오는 사연이 있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실화도 있고, 저 사람 저 표정을 하고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싶을 만큼 큰 일 겪고 또 큰 슬픔을 겪어낸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그 또한 다 지나가더라. 바꿔 말하면 어찌됐던 다 견뎌지더라는 겁니다. 있든 없든 모두 힘든 요즘입니다. 어디 피해서 숨을 데도 없죠. 밑동이 튼튼한 나무처럼 버텨보자 마음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 한번 덤벼봐. 맞서는 태도와 어떡하지? 안절부절하는 태도는 안정감부터 다르죠. 인생에 큰 파도가 밀려오는구나, 쓸려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겠다 각오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실천하는 즉시 효과를 보는 행동 수칙. 2번째는 온오프 스위치를 작동하는 겁니다. 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하루에도 뉴스를 서너 번씩 확인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으니까 하루에 딱 아침 저녁 2번 정도만 보자 했었는데요. 어느새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뉴스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워낙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서기도 하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보여지는 이 불안감이 행동으로 드러난 겁니다. 뉴스를 자주 읽을수록 세상 돌아가는 걱정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행동에 이 온오프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신호로 삼아서 신경을 끄거나 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근해서 이 아침에 마시는 모닝커피 한 잔, 지금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사무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자라고 하는 신호고요. 점심 먹은 후에 제가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자리에 다시 앉는데 이때 이 스트레칭은 퇴근할 때까지 다시 한번 일에만 집중하자 하는 신호를 켜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질수록 온오프 스위치법 효과가 큽니다. 사실 우리의 뇌 생각보다 칼로리를 많이 씁니다. 전체 섭취량의 20% 정도를 뇌가 소모한다고 하죠. 특정 행동에 온오프 스위치를 달아서 의도적으로 신경을 껐다가 켰다가 하게 되면 잡념이나 불필요한 스트레스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하는 일은 안정감을 만드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사실 저는 과잉 정신활동 증세가 좀 있어서 이완이 어렵습니다. 저녁 강의를 한 날은 새벽 1-2시가 될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아서 예를 먹기도 하죠. 물론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 이런 증상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스위치를 달아봤습니다. 자야 할 시간에 방에 불을 끄고 1분 동안 침대에 앉아서 마음 챙김을 하는데요. 이때 하루 동안 들었던 뉴스와 생각을 꺼버립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요. 한 일주일쯤 계속하니까 생각 스위치가 완전히 내려지더군요. 이렇게 잡념이 없는 상태에서 잠이 들다 보니까 중간에 잠을 깨는 횟수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나는 신경이 날카로워서 이 잠들기가 참 어렵다 하는 분들 이 방법 써보시면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실천하는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행동 수칙 3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흔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엉킨 실타래 같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엉겼는지 몰라도 급한 마음에 여기 잡아당기고 저기 잡아당기다 보면 점점 더 심하게 엉겨버리죠.
야, 코로나 이후에는 살기가 더 어려워진대. 디지털 기술 모르면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대는데, 누구는 미래가 5년은 좋게 앞당겨졌기 때문에 5년치 공부를 한 번에 해야 된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겁이 나죠. 평소에 내가 공부하던 사람도 아니고 어떤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훨씬 더 두려워집니다. 잘못하다간 뭐부터 해야 되지? 우왕좌왕 답만 찾느라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남 따라하는 거, 남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완성도를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요리를 잘해. 예전에는 그냥 요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레시피를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고 만든 요리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겁니다. 나만의 요리책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내가 반려식물을 잘 키우네. 이거 재밌어. 관심이 생기면 물은 언제, 어느 만큼 주는 게 좋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이 식물이 정말 잘 자라더라.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으로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전에는 그냥 했던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보는 겁니다. 삶이 다양해지는 만큼 개개인의 개성 있는 일상을 다룬 컨텐츠들은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생활과 먼 전혀 엉뚱한 걸 배우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고 잘 해온 것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발전도 빠르겠죠. 바람이 아무리 거칠게 불어도 밑동이 든든한 나무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음 다 잡아먹어야 할 때입니다. 확실한 건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어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